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1957년생 단독가구입니다. 지난해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고 있는데 돌봐줄 자식도 없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10만 원을 받으면서 공공근로에 참여해서 받는 소득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코로나19인지 뭔지 때문에 이것마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저도 올 10월이면 만 65세가 되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달에 30만 원을 받으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주위에선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정말 답답하네요. 꼭 받았으면 좋겠는데. 알베르토 쌤,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맛 알베르토입니다. 오늘 의뢰인의 경우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을 망설이거나 포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소득인정의 기준으로 0에서 100%까지 나눈다고 했을 때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 14.8%보다 훨씬 높은 40.4%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어르신들께서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실제로 빈곤하지 않은 29.6%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억 아파트에 살아도 금융재산이 5억 원 정도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소득 하위 7% 정도에 해당하는 최빈곤층 노인 약 50만 명이 바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초연금이 가장 필요한 최빈곤층 노인 50만 명 중 12.3%에 해당하는 약 6만 명 정도가 기초연금 수급을 포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2015년 이후 맞춤형 급여로 변경되면서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지게 되었는데요. 물론 개인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한 가지 급여만 받을 수도 있고 4가지 급여를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소득 인정액이 48만 3천 원인 의뢰인의 경우를 예를 들어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4가지 급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데요. 2022년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94만 4,812원의 30%를 곱하면 58만 3,444원, 즉 소득 인정액이 58만 3,444원 이하이신 분들이 생계급여를 최대 58만 3,444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뢰인께서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58만 3,444원에서 본인의 소득 인정액 48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 약 10만 원을 생계급여로 받고 계신 건데요. 그런데 올 10월부터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으신다면 이 30만 원이 모두 기본공제 없이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므로 소득 인정액이 78만 원으로 높아지게 돼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58만 3,444원을 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30만 원 받게 되시면 현재 받고 계신 생계급여 10만 원은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최종 20만 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달 20만 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하므로 오늘 의뢰인께서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신청 전에 신중하게 검토해 보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인데요.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즉 소득 인정액이 77만 7,925원 이하이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설명드렸듯이
오늘 의뢰인께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현재 48만원에서 78만원으로 높아져서 의료급여에는 탈락하게 되시는 겁니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1인당 1년 평균 의료비 지출액이 약 500만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입원비, 진료비, 약값 등의 지원 혜택을 모두 포기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따라서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주거급여인데요.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 즉 소득인정액이 89만 4,614원 이하인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 의뢰인께서는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으셨을 때의 소득인정액이 78만원이므로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시지만 혹시라도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수급자 어르신들께서는 기초연금 신청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 신청 여부를 결정하려면 기초연금 30만원을 받는 것과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합계를 비교해서 기초연금 30만원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면 기초연금을 포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최빈곤층 노인분들이 약 6만 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고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기초연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여기에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와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의 부가적인 혜택까지 고려한다면 수급자 어르신들께 있어 기초연금 신청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알베르토 쌤의 설명을 듣고 나니 기초연금으로 인해 매달 20만 원씩 소득이 늘어나서 좋기는 한데 의료급여를 포기해야 한다니 아유 참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언제나 시정될런지 오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수급자 어르신들께 있어 기초연금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걱정 없을 만큼 여유 있는 돈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생계급여 10만원 추가 지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아닐까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